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공포라디오 김나율입니다. 앞으로 오프닝 멘트를 조금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동안 조금 틀에 맞춰서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딱딱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딱딱해서, 딱딱하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하듯이 말하듯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검색해서 읽어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왔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좀 짧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야기 3개를 붙여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혀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가 못 견뎌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옆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그래도 고시원 치고는 넓은 방인데 또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근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술김에 잘못 들어왔나?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정도 후에 누가 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얼른 나갔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할 사람 없다면서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뭐 찝찝하긴 했지만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재밌어서 장난을 더 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고시원 주인을 찾아가서 CCTV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CCTV 화면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를 같은 과인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장난치지 마 그러고 넘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 달라고. 친구는 처음에는 계속 거부했는데 저의 애절한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됐죠. 남자 2명이서 누우니까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 하는 찰나에 또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려고 하니까 친구가 저를 갑자기 딱 잡더니 문을 향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 1번 두드리고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 역시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라고요.
여자야? 여자면 한 번, 남자면 2번 두드려. 그런데 이번은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런데 저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 제 꿈의 악몽으로 나오곤 해요.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떠지질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냐?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중성적인 남자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답해주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네 친구네 진짜 전화 안 받냐?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 야, 전화 받으라니까. 문자라도 봐봐. 안 궁금하냐?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을 계속 말을 거니까 이건 무서움을 떠나서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야, 너 평소에 배 졸라 아플 때 많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평소에 배가 자주 아팠거든요.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냐?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너. 이 이야기는 제가 글램핑을 갔다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자친구들 5명이서 글램핑을 하러 갔는데 술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1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글램핑 특성상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평소에도 겁이 많았던 저는 친구 2명을 꼬셔서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 뒤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은 칸이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야, 너희 밖에 있지?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너희 아직 있지? 근데 그때쯤에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 칸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간 옆 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온갖 상상이 되면서 너무 무서웠던 저는 얼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화장실 문이 그대로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 얼른 뛰어나오니까 친구들도 없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저희 텐트로 뛰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엉엉 울면서 친구들한테 야, 너희 기다려주기로 했잖아. 먼저 가면 어떡해? 하니까 친구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아까 먼저 가라고 했잖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급하게 구한 집은 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넓었고 집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집 전체가 방문이 미닫이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닫이문은 중간 라인은 뿌연 시트가 있어서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시고 저는 방학이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도랑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삑삑삑 삐비빅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이라도 놔두고 가셨나? 뭐지? 하는데 방문 위쪽으로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부모님과 경찰 아저씨는 한 20분 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절해 있었고 집은 깨끗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는데 부엌만 굉장히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대요. 일단 경찰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전화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후에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혼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 싶어서 112를 눌러놓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쪽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아래쪽에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서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또 저는 기절을 했고 부모님은 집주인 아저씨께 이런 일이 있었다며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나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걸쳐 부엌만 어지러져 있었던 걸로 보아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나 봐요. 집주인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정성스레 제사를 한번 치러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취업하고 난 뒤에 회사 옆에 조그만 원룸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왔더니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가 너 집에 반찬 가져다 놨어. 바빠서 인사 못하고 그냥 간다. 밥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문자 봤어. 냉장고, 야, 반찬 가져다줘서 고마워. 그래. 밥 꼭 잘 챙겨 먹고, 누나가 한 번 더 있을 때 놀러 갈게. 그래, 놀러와. 근데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자식, 옆에 있나 보네. 야, 나중에 누나한테도 한번 소개시켜줘. 응?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야, 다 들린다, 여자친구 목소리. 어디 누나를 속이려고 그래. 야, 누나 운전 중이라 일단 끊는다. 좀 이따 전화할게.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아. 뚜뚜뚜뚜. 저는 그 통화가 끝난 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얼른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나가 들었다던 그 여자의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누나와 저는 가끔 만나면 그때의 일을 회상해 보곤 합니다.